인생을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1장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 밀린 업무, 남들과 비교되는 삶, 앞으로의 불안.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까지 복잡해야 할까요? 어릴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우리는 적은 물건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작은 장난감 하나, 친구 한 명,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는 시간.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끝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투자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가 늘어났는데 행복은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단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상태입니다. 본질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보다 주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는 나,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나, 남들보다 잘 사는 나. 우리는 언제부터 나보다 남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많은 것에 신경을 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SNS의 좋아요 숫자, 타인의 성공 소식, 쓸모없는 비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정작 중요한 일에는 힘이 남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습관처럼 반복되는 걱정과 비교입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단순함은 삶을 가볍게 합니다. 가벼워진 삶은 더 멀리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잡한 성공이 아니라 평온한 만족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입니까?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가족, 건강, 몇 명의 진짜 친구, 그리고 나 자신. 그 외의 것들은 생각보다 덜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복잡함은 세상이 만든 것입니다. 단순함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그리고 비워낼수록 당신은 더 선명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있는 복잡함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단순하게 사는 법을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 단순함은 부족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산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욕심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현실을 모르는 소리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순함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선택입니다. 가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가질 수 있지만 굳이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리할 것이 많아집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목표가 많아질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우리는 더 가지면서 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실은 더 묶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가 적으면 두려움도 적습니다. 두려움이 적으면 행동이 가벼워집니다. 행동이 가벼워지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단순함의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몇 개나 될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과연 몇 가지일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함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복잡함 속에서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해지면 진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삶은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하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일이 많다고 해서 의미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많다고 해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대신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단순함은 집중을 낳습니다. 집중은 깊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깊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선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걱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단순함은 이 불필요한 선택을 줄여줍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입을 옷이 많으면 오히려 더 고민합니다. 하지만 몇 벌만 있다면 결정은 금방 끝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그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쓸데없는 선택을 줄이면 결정 피로가 사라집니다. 결정 피로가 사라지면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집중력이 살아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단순함은 빈곤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전략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제거하고 본질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이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만 내려놓아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단순함은 삶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게 만듭니다. 넓게 퍼진 삶은 얕지만 집중된 삶은 단단합니다. 우리는 얕게 넓어질 것인지 깊게 단단해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많이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할 때 옵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줄여보세요. 불필요한 걱정 하나, 의미 없는 비교 하나, 습관적인 소비 하나.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씩 덜어낼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살아도 되는 거였구나. 다음 장에서는 왜 선택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 선택이 많을수록 불행해지는 이유.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일할지, 어떤 삶을 살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택은 늘어났는데 행복은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뇌는 무한한 선택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결정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정이 어려워질수록 스트레스는 커집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의 결정을 합니다. 작은 결정도 쌓이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메시지에 답할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피로를 만듭니다. 그것을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결정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후회입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집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더 좋지 않았을까? 결정을 내린 뒤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식당의 메뉴가 5개뿐이라면 우리는 비교적 빠르게 고릅니다. 하지만 메뉴가 50개라면 어떨까요? 고르는 시간은 길어지고 선택 후에도 저걸 시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선택이 많을수록 만족은 줄어듭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업의 선택, 투자의 선택, 관계의 선택, 가능성이 많아질수록 확신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선택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현재의 만족을 빼앗아갑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선택을 줄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대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선택만 합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결정은 빨라집니다. 결정이 빨라지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줄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집중력은 흩어집니다. 선택을 줄인다는 것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가능성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모든 길을 가보려 하지 말고 하나의 길을 깊게 가보는 것. 그것이 단순함의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선택이 많을수록 행동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느려질수록 자신감은 줄어듭니다. 단순함은 선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선택이 줄어들면 집중이 생깁니다. 집중이 생기면 행동이 빨라집니다. 행동이 빨라지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비슷한 옷만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루틴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선택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서 줄일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매일 고민하는 옷차림일 수도 있고, 괜히 들여다보는 SNS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줄여도 머릿속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을 잘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선택만 잘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 몇 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을 줄이세요. 기준을 정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선택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줄일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몇 개뿐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장 진짜 중요한 것은 몇 개뿐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인정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동일한 무게로 중요할까요?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건강, 시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네 가지를 뒤로 미룹니다. 건강을 미루고 일을 택하고 시간을 미루고 돈을 택하고 사람을 미루고 성과를 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지키려던 것들이 사라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조용합니다. 시끄럽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건강은 아플 때까지 말이 없고 시간은 사라질 때까지 티를 내지 않고 사랑은 잃고 나서야 절실해집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급한 일들, 남의 시선, 일시적인 유행. 그 소음에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소음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 그 기준이 생기면 결정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건강과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잘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핵심 몇 가지를 지켜내는 게임입니다. 그 몇 가지가 무너지지 않으면 삶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좇다가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면 성공은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된 삶은 강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10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중에서도 실제로 매일 시간을 쓰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혼동합니다. 급한 일은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조용히 뒤로 밀려납니다. 운동은 내일로, 가족과의 대화는 다음으로, 자기 성장은 나중으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결국 중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단순함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는 것. 말은 쉽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급한 것을 먼저 하라고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유혹이 줄어듭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장 먼저 해보세요.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그 한 가지는 지키세요.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사람은 삶이 명확합니다. 명확한 삶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흔들림이 적으면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안정된 에너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만듭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것이 당신 삶의 중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정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장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법. 인생의 절반은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지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로도 사람에게 받고 상처도 사람에게 받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괜히 신경 쓰이는 말 한마디, 눈치를 보게 되는 자리, 억지로 유지하는 만남. 이런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관계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에는 수백 명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과 관계를 혼동합니다. 연결은 가볍습니다. 관계는 깊습니다. 단순한 삶은 깊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열어주는 것.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 관계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의 추억 때문에 이미 마음이 멀어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이 다르면 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적은 사람을 깊게 아는 것이 훨씬 단단합니다. 깊은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됩니다. 이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이 두려워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억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의 고요함보다 더 무겁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하면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생기면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볼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도 유지됩니다. 자신이 지쳐 있는데 누군가를 온전히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솔직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솔직함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기분이 가라앉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거리는 상처를 줄이고 관계를 다시 정리하게 해줍니다. 진짜 관계는 노력 없이도 유지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미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삶은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한가? 그 사람을 더 자주 만나세요. 나는 누구 때문에 자주 지치는가?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관계가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삶이 정리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과 소비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복잡해지면 인생도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돈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장 돈과 소비를 단순하게 정리하기. 돈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왜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왜 통장은 늘었는데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소비 방식입니다. 돈이 복잡해지면 삶도 복잡해집니다. 카드값, 할부, 구독 서비스, 충동 구매, 비교 소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 에너지를 세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적게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써서 벌어온 삶의 일부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소비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남들처럼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하지만 소비는 잠깐의 만족만 줄 뿐,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단순한 소비의 첫 번째 원칙은 정말 필요한가? 입니다. 이 질문을 한 번만 더 던져보세요. 지금 당장 없으면 삶이 불편해지는가? 아니면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은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나를 위한 소비인가? 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인지, 진짜 내가 원하는 소비인지.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내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광고와 유행이 당신의 소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고정 지출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정말 다 필요한가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없나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면 마음의 압박도 줄어듭니다. 돈의 흐름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돈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지출이 단순해지면 필요한 돈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필요가 줄어들면 자유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순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은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입은 당장 크게 늘리기 어렵지만 지출은 오늘부터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단순한 소비는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나는 무엇에 돈을 쓰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 소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군가는 더 넓은 집에 살고, 누군가는 더 화려하게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당신의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소비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돈을 다룹니다.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지 않고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그 안정감이 결국 오래 갑니다. 오늘 한번 통장을 열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돈의 흐름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습관이 만든 것인가? 돈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선택이 단순해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설계합니다. 돈은 그 설계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조용히 결심해 보세요. 나는 나의 기준으로 소비하겠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진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끊을 수 있습니다. 7장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진다.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적 비교, 외모 비교, 집안 비교, 연봉 비교, 누군가와 나를 나란히 세우는 일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교하는 법부터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처음에는 동기가 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만큼은 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교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 비하가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비교가 쉬운 시대입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편집된 순간과 나의 전체를 비교합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내 속도, 내 방향, 내 기준이 사라집니다. 대신 남의 속도와 방향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 순간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는가? 이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더 잘난 사람, 더 빠른 사람, 더 가진 사람. 그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다 보면 숨이 찹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왜 올라가고 있지? 우리는 남의 성공을 보지만 그 뒤의 노력은 보지 못합니다. 남의 결과를 보지만 그 과정의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늘 왜곡됩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단순한 사람은 비교 대신 기준을 세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이 분명하면 남의 삶이 덜 흔들리게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옆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앞을 봅니다. 비교를 멈추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존감은 남보다 잘났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감정입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가도 괜찮다는 믿음. 그 믿음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배려, 당신의 작은 성취. 그것을 당신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앗아갑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감사가 보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누리는 평범함. 그 평범함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다면 비교를 줄이세요. SNS를 덜 보세요. 남의 속보를 덜 들여다보세요. 타인의 기준을 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세요. 비교가 사라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집중이 생깁니다. 집중이 생기면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건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성공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에서 나옵니다. 집중은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고요함은 비교를 멈출 때 생깁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려는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비교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지치게 한다면 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뿐인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단순한 삶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욕망을 줄이면 자유가 늘어난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지만 묶어두기도 합니다. 8장 욕망을 줄이면 자유가 늘어난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이 많아질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빠른 성공, 그리고 그 더라는 단어가 우리의 평온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 뒤에 새로운 결핍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평생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욕망과 남이 심어준 욕망을 구분하는 것.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몇 가지는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어릴 때부터 주입된 기준은 아니었나요? 남들과 비교하다 생긴 욕망은 아니었나요? 광고와 유행이 만들어낸 욕망은 아니었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타인의 욕망을 대신 살고 있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우리는 바빠집니다. 바쁠수록 생각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더 많은 욕망에 휘둘립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욕망은 조용합니다.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반면 가짜 욕망은 항상 과시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욕망이 줄어들면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잃을 것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적게 원할수록 적게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입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몇 가지만 붙잡는 것, 그 몇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것.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목표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지치게 만들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건강, 지금의 집, 오늘의 식사, 곁에 있는 사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결핍은 줄어듭니다. 단순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합니다. 욕망이 삶을 끌고 가게 두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욕망을 이끕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지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줄일 수 있는 욕망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줄여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질 때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덜 필요로 할 때 더 평온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덜 원해 보세요. 하나만 덜 비교해 보세요. 하나만 덜 욕심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을 채워보세요.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질수록 집중이 생깁니다. 집중이 생길수록 당신은 단단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물건을 줄이면 생각이 맑아진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간은 생각을 닳습니다. 복잡한 공간에는 복잡한 생각이 머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시다. 9장 물건을 줄이면 생각이 맑아진다. 당신의 방을 떠올려 보세요. 책상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옷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서랍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공간은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피곤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정리해야지. 언젠가 써야지. 버리긴 아깝고. 이 작은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혹시 몰라서 물건을 쌓아둡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 비싸게 샀다는 이유, 추억이 담겨 있다는 이유.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은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집중은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공간이 단순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이 가득할 때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에서 집중이 더 잘 됩니까? 어느 쪽에서 생각이 더 또렷합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무조건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용하는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자주 쓰는 것,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 그 외의 것들은 용기를 내어 놓아 보는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순간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숨이 트입니다. 그 작은 여백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으로 안정감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감은 물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돈된 상태에서 옵니다. 필요한 것만 남아있는 단순한 상태에서 옵니다. 옷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옷이 가득 차 있을수록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주 입는 옷만 남기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집안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은 지금의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라면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에 맞게 공간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리는 청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깝고 혹시 몰라서 괜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번 정리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없어도 괜찮구나. 물건이 줄어들수록 관리할 것도 줄어듭니다. 청소 시간도 줄어들고 찾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한 공간은 단순한 루틴을 만듭니다. 단순한 루틴은 단순한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은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구조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책상 한 칸, 서랍 하나, 옷 몇 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마음의 흐름을 바꿉니다. 공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복잡하면 에너지도 흐트러집니다. 그릇이 단순하면 에너지도 맑아집니다. 비워진 공간은 새로운 생각을 초대합니다. 고요함을 초대합니다. 창의력을 초대합니다.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생각을 맑게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루를 단순하게 설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간이 정리되었다면 이제 시간도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정리되면 인생이 정리됩니다. 10장 하루를 단순하게 설계하는 법.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흩어져 있는 걸까요? 하루를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시간이 무의식적으로 사라집니다. 의미 없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시간, 우선순위 없는 일들에 쓰는 시간.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하루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하루.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하루의 기준을 하나 정해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정해도 하루의 방향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단순함입니다. 두 번째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틴은 선택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고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 그 단순함이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독서. 이렇게 단순한 루틴만 있어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결정이 줄어들면 집중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비워두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빼곡히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여백이 없으면 숨이 막힙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두세요. 그 시간에 생각이 정리됩니다. 단순한 하루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남의 요구보다 나의 기준을 먼저 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것입니다.
하루를 단순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멀티태스킹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효율적일 것 같지만 집중력은 나뉩니다. 한 번에 하나. 이 원칙만 지켜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하루의 끝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 오늘 가장 잘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성취 하나만으로도 자존감은 자랍니다. 우리는 거창한 변화를 원하지만 인생은 결국 하루의 반복입니다. 단순한 하루를 반복하면 단순한 인생이 됩니다. 복잡한 하루를 반복하면 복잡한 인생이 됩니다. 하루를 설계한다는 것은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내 에너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하루가 너무 벅차게 느껴진다면 줄이세요. 해야 할 일 목록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잡생각을 줄이세요. 비워야 들어옵니다. 단순한 하루는 빠르지 않습니다. 대신 깊습니다. 하나를 할 때 온전히 하는 것, 그 깊이가 삶의 만족도를 바꿉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바쁘게 살지 않는다. 나는 분명하게 산다. 이 문장이 당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미루세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수록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단순해지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지면 감정이 안정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정리했고, 소비를 정리했고, 비교를 줄였고, 욕망을 낮췄고, 이제 하루까지 설계했습니다. 느껴지나요?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버려라라는 주제로 집중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은 단순한 삶의 핵심입니다. 11장 멀티태스킹을 버려라. 우리는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전화하면서 메일을 쓰고, 회의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영상 보면서 SNS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이상의 복잡한 일을 동시에 깊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빠른 전환입니다. 한 일에서 다른 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 그 전환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작은 전환이 반복되면 집중력은 분산됩니다. 집중이 분산되면 결과도 얕아집니다. 얕은 결과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려 합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한 번에 하나.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을 차단하는 것.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집중의 깊이가 결과의 질을 바꾼다는 것을. 멀티태스킹은 피로를 숨깁니다.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많이 남습니다.
집중해서 1시간 한 일과 흩어져서 3시간 한 일은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집중의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일의 수를 줄입니다. 대신 깊이를 늘립니다. 적게 하지만 끝까지 합니다. 그 태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집중은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1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에만 몰입하세요. 핸드폰을 멀리 두고 알림을 끄고 외부 자극을 줄이세요. 그 조용한 환경이 생각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집중이 깊어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의 순간에는 불안도 줄어듭니다. 비교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하는 일만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했는가입니다. 깊이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얕은 반복은 허무함을 만듭니다. 멀티태스킹을 줄이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하나씩 처리하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정리된 생각은 결정을 쉽게 만듭니다. 결정이 쉬워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일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몰입해 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적어두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 반복이 집중력을 키웁니다. 단순한 사람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때는 제대로 합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깊이가 생깁니다. 깊이가 생기면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가 생기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한 번에 하나씩 한다. 이 원칙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진짜 관계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12장 인간관계의 본질. 우리는 왜 관계를 맺을까요? 외로워서일까요?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습관처럼일까요? 관계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진짜 관계는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히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편안함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깎습니다. 싫은데 웃고 힘든데 괜찮다고 말하고 아닌데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지웁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우며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 잘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상태. 그때 관계는 비로소 깊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이 솔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관계는 선택입니다. 모두와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쓰고 싶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성장시키는가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자꾸만 작아지는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위로가 됩니다. 어떤 관계는 자극이 됩니다. 어떤 관계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연락처보다 한 통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깊습니다. 많은 모임보다 한 번의 진짜 공감이 더 오래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면서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방치합니다. 자신을 자주 비난하고 실수에 오래 머물고 자신에게 엄격하기만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관계도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오늘 충분히 했다고 인정해주고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안아주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타인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비슷한 방향을 보고 비슷한 속도로 걷는 것, 그 자연스러움이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자신을 잃어가면서 유지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정말 당신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본질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 자유가 생깁니다. 단순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솔직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고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이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관계는 서로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만날수록 지치면 어딘가 어긋난 것입니다. 만날수록 편안하면 그 관계는 단단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와 있을 때 나답게 웃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했고 집중을 배웠고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 정리하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합니다. 13장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 정리하기. 피곤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피곤함, 그리고 마음의 피곤함. 몸의 피곤함은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곤함은 쉬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 끝나지 않은 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완전히 끝난 것이 별로 없을 때 뇌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작게라도 좋습니다. 완료하세요. 완료라는 경험이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이 말하지 못한 감정, 섭섭했던 일, 억울했던 순간, 속으로 삼킨 말들, 겉으로는 지나간 것 같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표현하지 못하면 감정은 쌓입니다. 꼭 상대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글로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3비교. 요즘은 비교하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버.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성장했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을 의심합니다. 비교는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잠시 멀어지세요. 당신의 속도로 돌아오세요. 완벽하려는 습관. 모든 걸 잘하려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완벽은 끝이 없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상태에서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완벽보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아직 오지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을 머릿속에서 반복합니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행동이 준비입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있다면 행동하고 없다면 내려놓으세요. 육과한 약속. 거절하지 못해서 일정을 채워놓고 쉬는 시간까지 누군가에게 씁니다. 시간은 곧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면 이미 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조절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말. 우리는 타인에게는 부드럽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차갑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또 실패했네. 남들은 잘하는데. 이 말들이 마음을 가장 피곤하게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해냈다. 조금은 나아졌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작은 차이지만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정리의 핵심. 피곤함은 쌓임에서 옵니다. 일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고 비교가 쌓이고 걱정이 쌓입니다. 쌓이지 않게 하려면 자주 비워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봅시다. 하나 끝내기, 하나 내려놓기, 하나 거절하기, 하나 표현하기.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가볍게 만드는 중입니다. 가벼워지면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 보입니다. 균형이 잡히면 지속이 가능합니다. 혹시 요즘 당신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말로 꺼내는 순간 이미 정리가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순하지만 단단한 하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4장 단순하지만 단단한 하루 루틴. 루틴은 우리를 가둬두는 장치가 아닙니다. 루틴은 우리를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의욕이 떨어지는 날에도 루틴은 말합니다. 그냥 이것만 하자. 그 한 문장이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일아침 기준 세우기. 아침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핸드폰을 바로 보지 않기. 오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정하기. 짧게라도 몸 움직이기. 아침을 지키면 하루의 중심이 생깁니다. 아침이 흐트러지면
하루가 끌려갑니다. 이 낮 집중 시간 확보하기. 하루 중 최소 1시간은 깊은 집중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세요. 알림 끄기. 한 가지 일만 하기. 중간에 다른 일 끼워 넣지 않기. 이 시간은 당신의 실력을 쌓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티는 안 나도 차이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삶 저녁 정리하기.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생각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잘한 것 한 가지 적기. 내일 할 일 3가지 정리하기. 잠들기 전 자극 줄이기. 작은 정리가 깊은 잠을 만듭니다. 루틴의 원칙 3가지. 1. 적게. 욕심내면 오래 못 갑니다. 2. 명확하게. 모호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3. 반복 가능하게. 피곤한 날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틴은 의지를 아껴줍니다. 매번 결심하지 않아도 되고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단순함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루틴은 멋있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완벽한 아침 루틴 영상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 맞는 구조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안. 딱 하나만 정해봅시다. 아침 루틴 1가지. 또는 저녁 루틴 1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1잔. 자기 전 5줄 읽기. 하루 20분 걷기. 가장 중요한 일 오전에 처리하기. 작고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것. 루틴은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하지만 강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15장 느리지만 멀리 가는 사람의 태도. 세상은 빠른 결과를 좋아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성장, 빠른 변화. 하지만 대부분의 단단한 것들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나무가 자라듯, 근육이 붙듯, 신뢰가 쌓이듯. 일 조급하지 않다. 느리게 가는 사람은 속도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1년과 나의 1년은 다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결과만 보이지만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 그게 멀리 가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것을 반복한다. 거창한 계획보다 사소한 반복이 더 강합니다. 매일 20분 공부, 매일 30분 운동, 매일 10줄 기록. 작아 보여도 1년이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 힘입니다. 삶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다. 느리게 가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방향이 헷갈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속도를 줄일 뿐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사남의 박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빠른 사람은 외부 반응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좋아요 수, 평가, 인정. 하지만 멀리 가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 질문이 기준입니다. 오방향을 자주 점검한다. 느리게 간다고 해서 아무 방향이나 가는 건 아닙니다. 가끔 멈춰서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맞는가? 지금 방식이 나와 맞는가? 수정할 부분은 없는가? 조금씩 조정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느림의 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림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빨리 가다 지치는 대신 적당한 속도로 오래 가는 것.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급했나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급하게 변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16장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우리는 비교를 배우며 자랍니다. 성적, 외모, 연봉, 성과. 비교는 경쟁을 만들고 경쟁은 성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만듭니다. 비교는 편집된 장면과 나를 놓고 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버.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합니다. 그들은 잘된 날을 올리고 우리는 힘든 날을 겪고 있습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 비교는 방향을 흐리게 한다. 처음에는 나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더 빨리 가는 걸 보면 목표가 흔들립니다. 나도 저걸 해야 하나? 저 길이 더 좋은가? 남의 속도가 내 방향을 바꾸게 두지 마세요. 3. 비교 대신 기록. 비교는 외부 기준입니다. 기록은 내부 기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어제보다 조금 더 집중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했는가? 이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4.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기. 비교는 자동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지인의 소식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없애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오각자의 속도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의 방향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삶에는 정답 시기가 없습니다. 혹시 요즘 특정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가진 것 말고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깊이, 당신이 버텨온 시간. 그건 숫자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연습. SNS 사용 시간 줄이기. 나만의 기준 적어보기. 작은 성장 기록하기. 타인의 성공을 위협이 아니라 정보로 보기. 비교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인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그 리듬이 생기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비교를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17장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찾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삽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 안정적이라는 길, 칭찬받는 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일원함과 기대를 구분하기.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는 사실 내 것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또래 집단의 평균, SNS에서 자주 보이는 인스타그램 속 삶이
내 욕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 싫은 것을 먼저 적어보기. 원하는 걸 바로 찾기 어렵다면 싫은 것부터 적어보세요. 이런 일은 오래 못하겠다. 이런 관계는 힘들다. 이런 생활 패턴은 나와 안 맞는다. 싫은 것을 알면 방향이 좁혀집니다. 삼남의 박수가 아니라 내 만족. 이 질문을 해보세요. 아무도 몰라도 계속하고 싶은가? 인정이 없어도 눈에 띄지 않아도 보상이 늦어도 계속하고 싶은 것.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4. 조용한 순간에 나를 관찰하기.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행동. 피곤해도 다시 돌아가는 관심사. 그것이 당신의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5. 삶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는다. 진짜 원하는 삶은 어느 날 번쩍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금씩 수정됩니다. 20대의 나와 30대의 나, 40대의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묻는 태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이 방향이 맞나? 나는 진짜 뭘 좋아하지? 그 질문을 덮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볼 작은 질문.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남의 시선이 전혀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삶에서 줄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늘려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어도 됩니다. 적는 순간 이미 탐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기준을 벗어나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분명하면 속도는 따라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원하는 삶을 찾기 시작하면 불안도 함께 따라오니까요. 괜찮아요. 그것도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하는 삶을 찾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변화는 언제나 안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18장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 불안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불안은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잘하고 싶은 것. 그게 있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1.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도 괜찮다. 불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안고 가는 연습입니다. 이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머릿속 시나리오가 현실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아니면 내 상상인가? 구분하는 순간 강도가 줄어듭니다. 3. 행동은 불안을 줄인다. 생각은 불안을 키웁니다. 행동은 불안을 줄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한 통에 메일 보내기, 10분 공부 시작하기, 계획 중 한 줄 실행하기. 움직이는 순간 뇌는 통제 가능하다고 인식합니다. 4. 비교에서 오는 불안.
인스타그램, 유튜버, 타인의 속도를 보면 괜히 조급해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결과를 보여주고 당신은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불안은 성장의 신호. 완전히 안전한 곳에서는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의 긴장, 조금의 두려움, 조금의 불안. 그 경계에서 우리는 확장됩니다. 불안이 있다는 건 지금 당신이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즘 어떤 불안이 가장 크게 느껴지나요? 미래, 일, 관계, 나 자신에 대한 의심? 그게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잘 버티고 있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작은 루틴. 걱정이 올라오면 세 줄 적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찾기. 잠들기 전 자극 줄이기. 하루 10분 몸 움직이기. 불안은 생각에서 커지고 몸을 쓰면 줄어듭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불안이 와도 또 왔네 하고 조용히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단단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안을 안고 가는 힘은 결국 자존감에서 나오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룰 건 아주 깊은 주제예요. 자존감.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막상 그게 정확히 뭐야? 라고 물으면 조금 막막해집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가볼게요. 19장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법.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감각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은 상태. 성공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잘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 자존감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성취로 키우려 합니다. 승진하면 오를 것 같고, 돈을 더 벌면 생길 것 같고, 인정을 받으면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취는 일시적으로만 올려줍니다. 결과가 흔들리면 자존감도 같이 흔들립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점검하기. 혹시 이런 말 자주 하나요? 왜 이것밖에 못해? 또 실수했네. 나는 항상 이래.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말을 바꿔보세요. 이번엔 여기까지 했네. 실수했지만 배웠다.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자존감은 작은 문장들로 만들어집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존감이 자란다. 인스타그램, 유튜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 외부 기준에 묶입니다. 자존감이 안정적인 사람은 기준이 안쪽에 있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못하는 걸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건 약해. 이건 아직 부족해. 인정하면 열등감이 줄어듭니다. 숨기면 계속 불안해집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 자존감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때 쌓입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계획한 일 조금이라도 하기. 감정 숨기지 않고 표현하기. 작은 일관성이
내 안에 신뢰를 만듭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일 수는 있습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오늘 해볼 작은 연습.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문장을 적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버텼다. 참았다. 시도했다. 생각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당신의 자존감을 키웁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가 변해도 내 안은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게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자존감도 지켜지니까요. 감정. 피하려 해도 따라오고 억누르면 더 커지고 무시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하지만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잘 다루면 가장 강한 나침반이 됩니다. 20장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화나면 참아야 하고, 슬프면 티내지 말아야 하고, 불안하면 강해 보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쌓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 화가 난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질투한다고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화는 경계가 침범됐다는 신호. 슬픔은 상실이 있다는 신호. 불안은 중요한 게 있다는 신호.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이 감정을 이름 붙이기. 막연한 기분은 더 무겁습니다. 기분이 이상해 대신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섭섭하다. 억울하다. 무시당한 느낌이다. 두렵다. 지쳤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강도가 줄어듭니다. 산바로 반응하지 않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각 반응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특히 메시지, 말, 표정. 잠깐 멈추세요. 10초. 아니면 10분. 그 사이에 감정의 파도가 조금 잦아듭니다. 사표현은 쌓이지 않게. 억눌린 감정은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꼭 격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상처였어. 그 상황에서 좀 서운했어.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자극을 줄이기. 인스타그램, 유튜버. 지속적인 자극은 감정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보고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고요할 때 정리됩니다. 요즘 가장 자주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화, 지침, 불안, 허무함. 없애려 하지 말고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왜 이 감정이 왔지? 그 질문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작은 루틴. 감정이 올라오면 세 줄 적기.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멈추기. 하루 10분 조용한 시간 만들기. 몸을 움직여 에너지 순환시키기. 감정은 막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유연해지려고 연습하는 겁니다.
단단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말에도 덜 흔들리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룰 건 아주 현실적인 주제예요. 사람은 결국 말에 흔들립니다. 칭찬 한마디에 올라갔다가 한마디 지적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영향이 클까요? 천천히 풀어볼게요. 21장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는 법. 말은 소리이지만 의미는 내가 해석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결국 흔들림의 크기는 말보다 해석에 있습니다.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니다. 타인의 말은 그 사람의 경험, 감정, 기준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정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타인의 말이 크게 아픈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틀린 건가? 내가 별로인가? 내가 나를 믿고 있으면 말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심하고 있으면 그 말이 깊이 꽂힙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3. 반응하기 전에 분리하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 말은 사실인가 의견인가?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전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전부 다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4.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은근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솔직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5. 온라인 말은 더 가볍게. 인스타그램, 유튜버, 온라인의 말은 표정도 맥락도 없습니다. 짧고 자극적이고 쉽게 던져집니다. 그 무게를 그대로 마음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은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혹시 최근에 마음에 오래 남은 말이 있나요? 그 말을 한 사람보다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는 내가 더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말이 정말 나를 정의하는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연습. 즉각 반응하지 않기. 필요한 부분만 취하기. 나에 대한 기준을 내가 정하기.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기. 우리는 지금 외부의 말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단단해질수록 소음은 줄어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결국 남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걸 내려놓고 나면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는 많이 정리했고, 많이 내려놓았고,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22장 결국 남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흐려집니다. 유행도, 타인의 평가도, 순간의 성과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래 남습니다. 일관계. 화려한 인맥보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많은 대화보다 진짜 이해받는 순간 한 번.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성과보다 사람입니다. 이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의 인정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쌓입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안아줬는지,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는지 그 태도가 남습니다. 3반복한 태도. 우리가 한 번 크게 잘한 일보다 매일 반복한 태도가 더 오래 갑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다시 시작했던 순간들, 조용히 계속했던 시간들, 눈에 띄지 않아도 결국 삶의 결을 만듭니다. 4.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시간. 인스타그램, 유튜버, 잠시 멀어졌던 날들, 나만의 속도로 걸었던 시간들. 그 조용한 선택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5. 나답게 살려고 한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불안해도, 흔들려도, 그래도 나는 나답게 살아보겠다. 그 마음, 그게 가장 오래 남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보다 잘 살기 위해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덜 흔들리고, 덜 지치고,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리한 것들. 멀티태스킹을 줄이기, 관계를 단순하게 하기, 비교에서 벗어나기, 불안을 안고 가기, 자존감을 안쪽에서 키우기, 감정을 흘려보내기,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기. 이건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여정을 지나오면서 당신 안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나요?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생각 하나, 문장 하나, 태도 하나.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꿉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돌아와요. 나는 계속 여기서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